이른 아침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햇살이 아주 환하고 밝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햇살 같습니다. 그동안 한 10여일간에 걸쳐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공포의 가마솥에 몰아넣었던 대단한 비구름이 어느 정도는 물러갔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 모레 정도부터는 다시금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혔죠. 수해를 당하신 분들,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안타깝긴 하지만 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참사를 뒤로 하고 하루빨리 수해를 당하신 분들도 복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비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좀 안타까운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또 산을 오르는 것이 일이고 보니 빼꼼하게 하늘이 열린 틈을 타서 또 산을 올랐습니다. 멀리서 보기에 제가 지금 열심히 저희 밭자리로 탐난을 가는 중입니다만은 가는 도중에 푸릇한 새싹들이 몇 친구가 보여서 갑자기 이제 긴장을 했죠. 긴장을 하고 딱 보니까 열심히 누가 막 풀어 헤친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맹문동입니다. 참 신화가 나올 만한 자리여서 그랬는지 벌써 이미 어떤 분들이 다녀가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지난해 파두었다는 흔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여튼 뭐 이 친구는 아니고요. 제가 다시금 먼 발치에서 보니까 신화가 나오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두 친구가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 친구 지난해 촉이고 이 친구는 이제 쪼꼬미 쪼꼬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지난해 촉이 좀 덜 자란 상태에서 많이 자라나온 모습이고요. 여튼 숲속의 포화습도가 굉장히 높아서 상당히 좀 호흡하기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이 햇살을 한나절만 더 받는다면 어느 정도 또 습도가 날아가고 난 다음에 아주 후텁지근한 건조한 그런 공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제가 좋은 인연을 만났던 저만의 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고고 누가 이러더라고요. 저는 안 어울린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제가 원하던 밭자리를 올랐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사실은 여기를 왔다 갔습니다. 7월 초에도 왔다 갔는데요. 그때는 한 척도 없었거든요. 제가 원체 좋은 품종을 만난 산지여서 제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들려서 확인을 하는 곳인데, 지지난주에는 없었습니다만은 한 열흘 정도, 일주일 가까이 계속 비가 내리면서 훤칠 올라왔습니다. 야, 목대가 상당히 좋네요. 2주 만에 올라왔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실하게 잘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잎에 대한 뭐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특징은 없지만 잎 자체가 상당히 후육질에 목대도 좋죠. 이 친구는 좀 약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만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산지를 꼭 오는 곳이긴 합니다만은 2주 만에 이렇게 훤칠 자랐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뭐 대부분의 난이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겠습니다만은 조금만 키워볼까요? 좀 확대를 해서 면밀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백골도 환하게 비어 있고 상당히 후육질이죠. 검은빛의 잎에 뭔가 좀 느낌이 야리꾸리한, 끝에도 산반이 살짝 있는 듯 마는 듯 이런 난입니다. 하여튼 뭐 이 부분을 보니까 사실은 낙엽 속에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되고요. 지난해 이미 눈이 튀어서 낙엽 속에 있다가 장마철에 훌쩍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여튼 뭐 더운 계절이죠. 더운 계절이고 지금도 제 지금 안경 너머로 땀방울이 마구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불온 천리 달려왔죠. 좋은 친구를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이 친구는 제가 아니면 뭐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좀 생강금 덩어리도 좀 덜 숙성이 돼 있고 뿌리도 한참 자라는 시기 같아서 이게 있다는 것만, 이 난초가 있다는 것만 확인을 하고 나중에 한 9월 말이나 10월 정도에 와서 완전히 자라서 별 볼 일 없이 보였을 때 그때 다시 인연을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찾아온 산지에서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앞으로 커다란 누룩뱀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덩치가 상당히 큽니다. 와, 빵이 장난이 아닌데요. 다이온 지자비뱀. 그냥 흔히 누룩뱀이라고 합니다. 독은 없고, 약간 습지대 혹은 논두렁 주변에 사는 친구인데요. 이야, 덩치가 장난 아닙니다. 육중합니다. 이 친구가 좋은 오늘 인연초를 하나 전비해 줄지 참못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 가을에 아주 작은 쪼꼬미들이 나온 상태를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놨었죠. 이 풀은 참고적으로 댕기풀이라고 합니다. 댕기풀. 예전에 이걸 이렇게 꼬아서 댕기처럼 만들어서 양쪽을 묶어 놓으면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다 탁 걸리면 엎어지고 했죠. 어릴 때 개구쟁이처럼 놀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댕기를 묶는 실처럼 생겼다 그래서 댕기풀이다 이렇게 하고요. 막간 풀 공부였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이제 쪼꼬미들을 묻어 두어서 뭐라고 할까요? 잘 덮어 두었더니 장마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성촉이 되었네요. 조금 확대를 해서 특징을 좀 볼까요? 쭉 당겨서 잎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후육질에 잘 접혀 있는 느낌이 들고요. 뭔가 보이지 않는 무광질 같은 느낌이 드는 난이죠. 그리고 이쪽 잎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간에 산반이 소멸된 듯한 그런 흔적을 남기고 있죠. 그리고 새로 나오는 잎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게 성질머리가 좀 더럽게 이렇게 출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잎들이 다 그렇죠. 약간 산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잎들이 되겠습니다. 바닥바닥합니다. 상당히 좋은 개체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친구는 기부 쪽에, 이거 벌레집인데요. 야, 이거, 지저분해. 이거 너 뭐냐? 이거 뭡니까? 벌레집이 덩어리가 져서 이렇게, 뽑아져 버렸네요. 쏘리. 미안하게 됐습니다. 벌레집이 너무 심해서. 어떤 자연의 특징이 이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약을 치고 갈 수도 없고요. 쪼꼬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보니까 드문드문 한 개체씩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좋은 밭입니다. 어떤 별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대로 두고 간다고 해도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푸른 시기가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노루나 멧돼지를 먹을 게 없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막 뜯어 먹겠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삿짐을 싸서 저희 난실로 옮기도록 이런 방안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혼이 쏙 빠졌습니다. 저쪽에 저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 능선을 한 서너 개 더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능선을 탔어야 제가 지금 차 세우는 곳으로 가는데 미처 다 넘지를 못하고 중간에 빠졌더니 이거 완전 골짜기로 빠졌거든요. 골짜기로 내려가니까 와, 난리가 아닙니다. 개가 큰 개가 한 몇십 마리 개 쫙 우리에 그냥 철조망 친 안에서 들어가 있으면서 막 지서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또 뭡니까? 밭 어귀에다가 노루가 멧돼지나 이런 게 접근하면 막 반짝반짝해서 삐걱삐걱 거리는 그 사이렌이 있더라고요. 그게 막 두세 개가 울려대는데 혼이 쏙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지금 저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가는지 지금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죽어다 살아났습니다. 여튼 이렇다 할 난초 한 척도 못 만나고 죽을 고생하면서 이게 막 길도 아닌 곳을 막 헤치고 나오다 보니 막 발도 꼬랑창에 다 빠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간혹은 이제 저 사이트에서 이제 직거래 장터에 이렇게 산제품들 파시는 분들 보면은 간혹은 이제 비싼 감도 없잖아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저도 간혹 삽니다만은 가격 흥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산에서 산채인들이 그걸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안 좋으신 뜻으로 좀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간혹.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거둬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과 땀을 흘려야만이 가능하고, 또 살 때는 제가 한눈으로 보면서 쉽게 입변이다 산마이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은 산에서 그런 난을 한 촉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채인들의 그런 노고도 우리가 좀 헤아리면서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뭐 아직까지 제가 산채한란을 판매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요. 하여튼 그런 어떤 산채인들의 엄청난 땀과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좀 마음에 드는 품종을 돈 몇 푼 주고 만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전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임 아웃입니다.